평가합니다. 사실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한 33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에 있을 때는 뭐 모든 게 잘 나갔겠죠.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강의를 해왔습니다. 기업 강의를. 그러니까 뭐 사례 발표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라든지 이런 것을 특히 퇴직 한 10년 동안은 거의 뭐 20여 차례,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씩 계속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의 경력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뭐 유료냐 무료냐를 따지지 않는다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주일학교 교사, 그다음에 뭐 학원 강의, 가정교사 뭐 이런 걸 또 군대에서는 소대장으로 장교로서 뭐 의무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런 강의를 따진다면 뭐 이제 거의 한 50년이 다 돼가죠. 젊은 분들한테 별로 뭐 이렇게 들리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늘 강의를 하고 외부 강의, 다른 기업에서 초청 강의를 하고 또 이런 뭐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고 직장에 있을 때는 뭐 강사료 받으면 뭐 한번 골프 한번 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년 때까지 살 거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가서 강의하면 되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한 거죠. 강의하면 되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경영지도사로 ISO 심사원으로 뭐 평가위원으로 심사원을 이렇게 하려고 있지만 저의 뭐 자세한 그 내용들은 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우리 원장이 가르쳐 준 대로 네이버에다 올려놔서 잘 보이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정년퇴직을 할 때도 저는 정말 겁이 없었습니다. 뭐 이거 나가서 강의하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딱 나니까 전부 다 강의가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초청하던 데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요청한 데서 제가 주로 했던 강의가 감성 리더십, 조직관리, 조직문화,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 그다음에 뭐 QC 기법 같은 건 뭐 8시간짜리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 이런 쪽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강의가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불러준 게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 뒷 배경 때문이었구나. 내가 대기업에 근무했고 직책이 있어서 불러줬구나. 이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구나. 정말 한 2년 동안을 1년에 강의 한두 번, 뭐 이렇게 한 2시간짜리 뭐 지금 지인을 통해서 야 너 요새 심심하지 와서 강의 한번 해줄래?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뭘 해야 되지? 뭘 해야지? 난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선배들을 봤습니다. 먼저 나간 직장 선배들을 봤더니 대부분 뭐 하죠? 나가면 이제 돈 있는 사람 창업하는데 퇴직금 갖고 창업이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또 이게 나가서 창업을 하는데 창업하면서 뭘 하냐면 식당들을 크게 해요. 돈 빌려서. 그러니까 퇴직금에다 대출 받아서 하죠. 그런데 나가서 창업하는 사람 보니까 학교 앞에서 분식집 하는 사람은 안 망하는데 식당을 10억씩 들여서 한 사람들은 2, 3년 안에 다 망하더라고요. 제가 창업 과정 가보니까 왜 창업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 데 있으면 뭐 우리 거 하면 뭐 닭튀김 이거 하면 성공하면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은 뭐 사장님은 안전만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종업원이 알아서 하고 저희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다 팔린다. 이렇게 강의하는데 다 망합니다. 사장님이 회사에 있을 때 저는 결제만 하고 있으면 그 식당이 절대 잘 될 리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창업은 뭐 내 퇴직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또 더군다나 뭐 중간 정산에서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고 창업한다. 이것도 또 뭐 새로운 사업을 회사에서 있을 때는 회사 돈 가지고 엄청 많이 해봤지만 실제 퇴직하고서 내 돈 가지고 창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기농인데 저 서울 토백입니다. 저는 처가분과 외가가 서울인데 진짜 화분도 못 키워봤는데 나가서 기농을 한다? 이것도 좀 저희 집사람은 꼭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나가서 기농을 해가지고 그냥 연금 조금 받아가면서 농사 지면서 산다. 이것도 웃기는 일 같아요. 지금 300평 이상은 농사를 져야 그 농업으로 쳐주고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데 내가 가서 씨 뿌리고 농사 진다? 야, 이게 뭐 맨날 펜테 굴리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세 번째는 그건 뭐냐? 또 한 사람들이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면허증이 운전면허증밖에 없거든요. 택시 운전사를 많이 합니다. 요새 택시 운전사들이 굉장히 고학력입니다. 대졸자 택시 운전사 엄청 많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근데 이거 택시 운전사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한 달 수입 200만 원 벌기 만만치 않다는 거죠. 특히 회사 택시. 세 가지가 다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다. 그런 거죠. 또 더군다나 이게 뭐 귀농이나 뭐 창업은 물론 투자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퇴직금도 많지 않은데 남의 돈을 빌려서 해서 망할 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 귀농을 하면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꽃 한번 제대로 심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택시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 체력적으로 과연 버티겠느냐.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거기에 대한 조건을 세웠죠. 조건을 세 가지 세웠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두 번째, 비용 투자하지 않는 일을 하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저는 이제 아들 둘입니다만 둘 다 이제 뭐 결혼해서 분가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큰애는 이제 나이 40이 거의 다 됐고요. 근데 40이 다 됐는데 이제 장가를 껴서 올해 장가를 갔습니다. 세 가지 그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 마케팅 일을 하고 평생 직원들을 교육하고 직원 사람 관리를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원래 대학 전공도 뭐 생물학인데 직장 내에서 금융 쪽, 뭐 사람 관리 쪽 일을 했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나이 60에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영대학원에는 문헌문 과정이 있어요. 논문 안 쓰고 들어가는 5학기 과정이 있는데 들어가서 논문 쓰겠다 그랬더니 교수들이 놀라더라고요. 왜 논문 씁니까? 아니 쓰고 싶습니다. 논문을 썼더니 한 학기 빨리 조기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4학기 만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문헌문 과정 생긴 10년 내에 처음으로 논문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고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창업과정 3개월짜리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교육했죠. 무료니까 가서 물론 차비는 많이 들지만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창업과정을 다니다 보니까 물론 창업과 관심 있어 뭘 할 거냐 해서 갔지만 창업과정에 나오는 강사들이 전부 경영지도사였습니다. 경영지도사 국가자격증이거든요. 처음 알았습니다. 경영지도사라는 게 있다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경영지도사 시험을 봤습니다. 경영지도사도 분야가 인사조직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도 전공 인사조직이고 경영지도사도 분야가 인사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전략, 인사전략, 평가전략 이게 원래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영지도사로 엮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남들은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운 좋게 아는 문제만 내주셔가지고 쉽게 시험을 합격하고 경영지도사로 소상공인이 대표가 됐습니다. 하인경영 컨설팅이라는 소상공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의를 종종 하지만 사실은 컨설팅업이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회사 인사전략, 평가전략 이런 것도 하면서 하니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나한테 가장 약점은 무엇이지? 내가 지금 컨설팅업을 하는데 컨설팅업이 뭐냐면 너 잘못했어 이거 똑바로 해야 돼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남들한테 너 틀렸어라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의 약점은 무엇이냐? 나의 약점은 맨날 펜대 굴리고 앉아서 오랫동안 관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약점은 딱딱하다. 남들을 웃기지 못한다. 인간관계가 개판이다. 인간관계 개판이라는 얘기는 치우쳤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뭐 신복도 많고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상대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육받은 게 자격증 단계 웃음치료사. 그 다음에 레크리션 지도사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활동을 안 했지만 그쪽에서 뭐 한번 해보시죠 하는데 제 적성은 아닙니다. 그냥 자격증이 필요한 것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인간관계 과정을 가장 잘 교육시키는 코스가 데일 카네기의 CEO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CEO 과정에 수료하면서 코치도 한 학기 동안 했고요. 데일 카네기 과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건 뭐지? 이제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책상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 책을 제가 2권을 썼는데 2018년도에 성공적 여성 조직 50가지 노하우. 조직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여직원이 500명 있었습니다. 꽤 많죠. 적을 때 300명, 보통 한 500명. 500명을 데리고 저도 한 15년 이상을 10년 이상을 경험했던 얘기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강의도 뭐
뭐 작년 재작년까지도 이렇게 가끔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 조직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리자 남자 하나 있고 주로 이제 콜센터, 그다음에 화장품 방판 그런 뭐 아까 저 했더만 우리 그 교육 관련 이런 그쪽에도 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책을 하나 썼고요.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ESG입니다. ESG에서 이제 탄소 중립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ESG를 이제 전에는 그 CSR, 그래서 CSR이라고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건데 사실은 ESG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더군다나 ISO 26000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이거는 2021년 재작년에 이제 5명이서 모여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SG거든요. ESG에다가 그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쓰는 방법하고 ISO 26000에서 정리를 해서 CSR 책을 냈는데 둘 다 기획 출판입니다. 성공적인 여성 조직은 100% 기획 출판이고 CSR은 반기획을 했는데 반기획을 해서 뭐 인세 20% 받아가지고 전액 다 기부하는 걸로 정해서 기부 다 전액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 금액보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강의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뭐 일단 하여튼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컨설팅뿐만 아니라 그럼 과연 앞으로 컨설팅만 가지고 사실 컨설팅도 그동안 제가 젊을 때부터 해왔다면 거래처가 많겠지만 제가 젊을 때부터 해온 게 아니라 퇴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60을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심사, 뭐 평가 이런 데를 많이 다닙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ISO 심사원 재작년에 교육받고 요새 이제 IS가 조금 또 기업체에서는 이슈가 되니까 이건 좀 정권이 IS가 이슈가 되니까 이제 ISO 심사원 자격증을 따서 이제 ISO 심사원으로 ISO 9001, 14001, 45001 내일도 뭐 그 나주에 그 심사가 있어서 내일 새벽에 차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만 그다음에 벤처 투자 심사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지금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책을 2권 썼으니 한 번 더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또 한 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블로그로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보통 아빠 튀는 아들입니다. 저희 2 아들 키웠던 경험. 지금 뭐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들 많이 하시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얘기를 중요한 얘기만 부모들이 좀 알아야 될 얘기를 제 경험이 결코 그냥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에 쓰기 위해서 지금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이제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공적 여성 조직이나 CSR 쓰면서 했던 블로그 하나. 그거는 이제 하인경영 컨설팅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2번째 블로그는 석양의 여행자라고 제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서 지금 이제 블로그 한 20몇 개 테마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목이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면 뭐 이런 걸 천재가 태어났어요. 왜 애들이 대학만 가면 평범해질까?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자녀를 논리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 경험과 특히 예를 들어서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3번째 책은 전자출판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 출판하면서 출판사들 제가 첫 번째 기획 출판은 출판사 200개 접촉했는데 5군데에서 책을 내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야, 200개 접촉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2번째 책은 전자출판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개 더 쓰면, 몇 꼭지 더 쓰면 아마 책이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놓았던 것들을 다시 또 시작합니다. 뭐 시작하냐면, 지금 요새 그 외국어 2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저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부를 하고,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앞으로 또 있다면, 기회가 주었을 때 물러서지 않고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유럽 여행 간다든지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하고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인구만 많은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성경을 2번을 필사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 번 필사하는데 보통 3년 반 정도 걸려요. 한 번은 한국어로
한 번은 영어로 필사를 했고요. 세 번째 필사는 이제 아마 내년 시작될 것 같은데 스페인어로 한번 써볼까 생각합니다. 스페인어로 마태복음 써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난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들을 만날 때 지금 우리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하면 웬만한 사람하고는 다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순례자의 길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뭐 걸어보고 싶다는 욕망은 있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대학에 제가 정년퇴직하고 뭐 시간 강사 강의를 좀 했는데 하면서도 이게 사실 젊을 때 준비되었더라면 조금 더 수월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좌우명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일신자 필일퇴. 이게 뭐 일자 쓰니까 꼭 어느 나라 이름 같지만 하루하루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루를 퇴보한다. 지금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거든요. 과거에는 100년이 지나야 그 이전 정보의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3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보의 2배가 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13년 후에는 지금보다 내가 2배를 의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노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식당에 들어가면 이거 자동 주문기 있잖아요. 뭐 시어스크라고 하나요? 그게 적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희 세대는 겪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세대 중에서 조기 퇴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밀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거를 중간에 열고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직원만 시키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타이핑은 여직원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자기가 연습하지 않으니까 이제 과장, 차장, 부장 됐을 때 나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가 이해가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직접 하는 시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대부분 젊은 분들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잘 알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 아웃라이어 책을 보는데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만 알지 그 뒤에 나오는 법칙은 얘기 안 하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의 책을 보면 그 뒤에 마태복음 효과라는 게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넌 갖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네가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도 빼앗길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불일신자 필일퇴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